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판례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골프장에서 일어난 단 한 발의 공이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결국 법정까지 이어졌는지 그 극적인 사건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2019년 봄 경기도의 한 퍼블릭 골프장이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하늘은 파랗게 맑았습니다. 잔디는 푸른빛으로 반짝였고 라운딩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였죠. 손 씨는 친구들과 주말 라운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컨디션도 좋았고 기분도 상쾌했습니다. 6번째 홀까지 무난하게 마치고 그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7번째 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 다른 홀에서는 박 씨가 티샷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보조원이 말했습니다. 앞 홀이 비어있으니 치셔도 됩니다. 박 씨는 안내를 믿고 드라이버를 강하게 휘둘렀습니다. 공은 높이 치솟아 시원하게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궤적은 예측과 달랐습니다. 바람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스윙이 평소보다 강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공은 직선으로 뻗지 않고 옆 홀로 크게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7번 홀로 향하던 손 씨가 있었습니다. 쿵! 공은 정확히 그의 관자놀이를 강타했습니다. 손 씨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순식간에 골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동반자들은 다급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관자놀이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왔고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회복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최소 석 달 이상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평범한 주말 라운딩이 한순간에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박 씨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공이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는 사실에 병원으로 달려왔고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손 씨는 치료비와 휴업 손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정신적 충격도 상당했습니다. 골프를 좋아하던 그는 이제 골프장 근처만 가도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손 씨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다툴 만한 사건입니다. 가해자의 주의 의무 위반, 그리고 골프장의 안전관리 소홀. 두 가지 측면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법정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초 서울 동부지 방법원.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박 씨는 골퍼로서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골프의 기본은 타구 전에 주변을 확인하고 위험이 있으면 반드시 포어라고 외쳐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칙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약 피고가 주의를 더 살폈거나 포어를 외쳤다면 원고는 부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의 과실이 명백합니다. 원고 측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을 집니다. 특히 골프처럼 위험성이 내재된 스포츠에서는 참가자에게 더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이에 맞서 피고 측 변호사는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경기보조원의 안내에 따라 정상적으로 플레이했을 뿐입니다. 전방 시야에는 어떠한 위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프장에서 보조원의 안내를 신뢰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골프장의 구조적 결함입니다. 인접 홀 사이에 안전망이나 경계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시설 미비는 언제든 사고를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책임은 골프장 운영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원고 측에 묻겠습니다.
골퍼에게 어느 정도까지 주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모든 방향을 확인하고 모든 위험을 예측해야 합니까? 피고 측에도 묻겠습니다. 보조원의 안내가 있었다 해도 타구자 개인의 주의 의무가 완전히 면제된다고 보십니까? 법정의 공기는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원고 측은 개인의 주의 의무를 강조했고 피고 측은 골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각했습니다. 몇 차례의 공판 끝에 드디어 판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재판부의 결론은 의외였습니다. 피고 박 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피고는 보조원의 안내에 따라 정상적으로 타구했으며 당시 위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퍼에게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할 의무까지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은 골프장의 안전관리 소홀에 있습니다. 인접 홀 간 경계시설 미비와 경고 표지 부족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앞으로 골프장 운영자들은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손 씨는 배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공 사고에서 항상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이 세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가해 골퍼의 주의 의무입니다. 타구 전 주변을 살피고 위험이 있으면 포어포라고 외쳤는지,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공을 쳤는지, 이 부분이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둘째, 골프장 운영자의 안전관리 의무입니다. 인접 홀 사이에 안전망을 설치했는지, 위험구역에 경고 표지가 있었는지, 캐디가 충분히 안내했는지, 이런 관리 의무가 부족하면 골프장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셋째, 피해자 본인의 주의 의무입니다. 피해자가 경기 중 안전거리를 확보했는지, 경고나 주변 상황을 무시하지 않았는지, 즉 피해자 스스로도 조심했는지가 고려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토대로 법원은 배상을 인정하거나 불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동부지법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경기보조원의 안내에 따라 정상적으로 타구했고 특별한 위험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 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아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대구지법 영천지원 사건에서는 골퍼가 경고도 없이 공을 쳐 동료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법원은 골퍼의 과실을 80%나 인정했고 피해자에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 사건에서는 일행이 티샷으로 눈을 다쳐 실명한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골프장과 캐디가 안전관리에 소홀했다고 보고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을 적용하면서도 운영자와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스크린 골프장 사건에서는 장비 결함으로 캐디가 실명에 이르렀는데 이 경우에는 운영자의 전적인 관리 소홀을 인정해 억대 배상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가해자가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고 시설에도 명백한 결함이 없으며 피해자 스스로도 위험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반대로 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가해자가 경고나 안전 확인을 게을리했거나 골프장 시설 관리에 미비가 있었거나 피해자 과실이 크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처럼 법원의 결론은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 누가 어디까지 주의했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주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였는가? 이 점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작은 공 하나가 인생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냉정하게 따집니다. 누가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누가 소홀했는지, 그리고 안전관리가 충분했는지. 이 세 가지 축을 기준으로 판결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골퍼에게는 늘 주변을 살피고 포어를 외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운영자에게는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역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바랍니다.